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민주당이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에 나선 뒤 맞은 첫 주말인 오늘 민주당은 장외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환경시민단체 등 민주당 지지 세력이 총 결집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 강도를 한층 높이며 세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장외 집회를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이동은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단식 농성 사흘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직후였던 지난달 26일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곡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친일 부역자, 우매한 사람이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친일 부역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민들을 우매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왕이라 칭하는 사람을 용산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약 5km를 행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방탄용 장외 집회를 멈추고 이 대표와 손절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돌입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국회에 마련된 단식 천막 앞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여야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서로를 향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민의의 전당이 어느새 극단 정치의 파티장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단식 사흘째인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천막에 나타납니다. 야권 원로 인사들이 격려차 천막을 찾고 현 정부를 향한 거친 비판이 쏟아집니다. 국무위원들이나 자기 당의 사람들한테 나가서 싸우라. 이런 정말 처음 봐요. 앞으로 박정희가 그러진 않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흉내는 냈거든요. 공정한 척. 지지자들도 격앙돼 있습니다. 탄핵으로 빨리 쫓아내고 싶어요, 진짜. 아주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나. 전날 촛불 집회엔 보수 진보 유튜버들이 한 번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나서 직접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이다. 경찰과 국회 경비대 등도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이 대표의 단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내부 결집용 땡깡 단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개딸 결집을 위한 내수용 단식은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일 뿐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단식을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검찰 소환 날짜를 두고 검찰과 힘겨루기 중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의 오전만 조사 카드를 거부하면서 모레 출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이 대표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소환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인 4일이 아니라 오는 11일 이후에 검찰에 나가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날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에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의 거부로 오는 4일로 다시 통보했는데 이마저도 무산된 겁니다. 검찰은 민주당과 일단 출석 날짜를 다시 조율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언급한 11일이 아닌 다음 주 중에 출석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사흘째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상태 악화나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크고 이 경우 추석 연휴까지 조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5일에서 8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다음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조사 없이 영장 청구도 배제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일단 이 대표가 모레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로 처리하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 소환에 불응한다는 점을 영장 발부가 필요한 사유로 적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국민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 의원이 어제 일본에서 열린 친북단체 행사에 정부 협조까지 받아가면서 참석한 걸 비판한 겁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색깔론으로 갈라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친북단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주최한 간토 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 모임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총련 간부 옆에 앉은 윤 의원의 모습이 총련이 발행하는 오늘자 조선신보에도 실렸습니다. 윤 의원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당시 정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의전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사에 윤 의원도 동조한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회의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무소속인 만큼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여권의 공격에 의도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일 본색을 덮기 위해서 지금 이념이라는 것을 씌워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덮고자 하는 위장 전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색깔론으로 갈라치지 말라는 SNS 글을 올려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내에서 결성된 백주기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참석 제안을 받았고 추도 행사는 일본 시민사회단체 동포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자신은 총련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한 민단의 행사에 가지 않은 건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요즘 우리를 겨냥한 기습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북한이 남한 점령이라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이유는 뭔지 권갑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건 오늘 오전 4시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 만이자 순항미사일로는 7월 22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이고 북한의 추가 징후,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변경할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사흘 전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간 서해에서 열린 한미 공군의 무장 실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아래 전군 지휘 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은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이 목표라며 노골적인 남침 야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기싸움 차원에서도 남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 내 붉은 물체들과 미림 비행장의 대규모 인파 등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9일까지 추가 도발을 통해 긴장감을 최대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갑구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와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이틀 앞두고 전국 교사들의 7번째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2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검은 물결이 국회 앞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7번째 집회입니다. 교사도 사람이다. 악성민원 차단하라.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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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로 거리가 꽉 찼는데요. 주최 측은 20만 명 이상이 모인 걸로 추산했습니다. 집회를 시작한 지난 7월 말 이후 최대 인파입니다. 참석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차단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49제인 모레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와 병가를 내는 등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재량 휴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는 게 거치고 권리가 아닙니까? 병가도 징계를 받겠다. 이게 국가 위법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 주 서울과 군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연이어 숨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합니다. 숨진 교사가 재직한 학교엔 근조 화환들이 놓였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벽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추모글들이 붙었습니다. 교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경우는 게 이제 안 된 상태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도 미안함. 서울교육청은 사실조사와 함께 고인의 사망과 악성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하게 달립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주행등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는 차량, 그만 옆에서 걷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남성이 넘어져 바퀴에 깔렸는데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사고를 본 뒷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켠 채 추적에 나서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뒤를 쫓아가면 클락션도 몇 번 울리면서 이제 갔는데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119 오기 전까지 일단 피해자한테 먼저 갔죠. 차에 치인 보행자는 60대 남성.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택가에 산책로까지 있어 평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뒷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종과 번호판을 특정해 사고 장소에서 7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해 차량을 차단했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30대 남성.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112에 신고했지만 17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채널A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대응 문제를 연일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경찰의 112 신고 접수 매뉴얼을 확보해 분석을 해봤는데 이 매뉴얼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왜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끊어진 112 신고. 당시 112 상황실에서는 곧장 코드 1을 부여하고 현장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코드 1은 위험이 임박한
긴급 상황을 의미합니다. 채널A가 확보한 112 신고 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위험 발생 가능 장소의 모든 주택을 방문 탐문하거나 필요하다면 강제 출입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탐문과 수색을 다시 하라고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출동 경찰들은 순찰차를 세워둔 채 담배를 피거나 스트레칭을 했고 결국 탐문 조사 없이 18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순찰팀과의 임무 교대 이후로는 재수색 없이 꺼진 전화기에 전화만 걸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2 신고에도 납치 사례를 막지 못했던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은 112 신고 대응 매뉴얼을 수차례 보완해 왔지만 이번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새벽 시간이라 직접 탐문하기는 어려웠고 대신 소동이 있는지 귀 기울이며 살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번식장의 참혹한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합법 시설인데도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1,400마리 넘는 개들이 더러운 시설에 방치돼 있고 죽은 개들의 사체는 냉동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방 안에 강아지 수백 마리가 뒤엉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찾기 어렵습니다. 상당수는 피부가 곪거나 털이 다 빠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방에선 다리 한쪽이 없는 개가 뛰어다닙니다. 이 아이 보이시나요? 이 아이는 지금 다리가 없어요. 겹겹이 쌓은 뜬장은 개들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쓰러질 듯 흔들립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문지에 쌓인 사체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어미 개부터 갓 태어난 새끼까지 확인된 것만 30마리가 넘습니다. 이게 한 냉동실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한켠에선 불법 안락사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근육 이완제와 주사기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모견들이 너무 크기가 작고 그런 작은 아이들이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궁 쪽에 문제도 많이 있고 털이 다 날아가서 이제 피부병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자체로부터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은 번식장. 학대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와 경기도 특사경이 급습했는데 현장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는 무려 1,400여 마리에 달합니다. 번식장 업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현재 개들을 안전한 보호시설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와 보호단체가 나눠 맡은 뒤 입양처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번식장 업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경기도도 특별사법경찰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업주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요랑요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황금 연휴 꿀팁, 이번 추석 연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석은 그야말로 황금 연휴죠. 직장인들은 연차 없이 6일간 연달아 쉴 수 있는데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황금 연휴가 완성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공개한 꿀팁. 국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며 수산물을 구매하면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승전 수산물인가요? 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총리까지 나선 겁니까? 네, 한 총리는 이맘때 꽃게와 대하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며 가을 전어와 광어회, 병어조림 등 구체적 수산물 메뉴도 추천했는데요. 앞서 대통령도 적극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었죠. 그래도 몇 개 사다가 냉장고 조금 풀고
그런데 이 여당 의원들도 한 주 내내 수산물 먹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취재를 해보니 국민의힘 다음 주엔 수산물 먹방을 더 가속화할 거라고 합니다. 오는 8일에는 국회에서 수협중앙회와 함께 대규모 수산물 시식회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수축산물로 추석 선물을 보내자는 릴레이 챌린지도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후쿠시마 방류로 걱정이 된다는 답변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46%, 58% 각각 나왔거든요. 민주당은 일본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수산물 소비를 강요하는 것이 대책이라니 한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인데 또 싸움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번에는 전 정부 공방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 공개 여부를 놓고 시끄러웠는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들어보시죠. 밥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못하시니까 이렇게 피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밥값을 뭘 못하겠습니까? 자, 의원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를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럼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승만 그렇게 정부랑 비교를 합니까? 제가 지금 A를 물어봤는데 또 지난 정부 또 뭐 과거 관련된 내용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요, 김의겸 의원이 말했던 FBI 기록 얘기가 제가 듣기에는 이 지난 정부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격앙돼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 장관은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도 공개하겠다면서도 한 가지 전제를 달았습니다. 저 공개할게요. 공개 바로 하는데 근데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공개청 정부 같이 이야기 해주시면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봐주시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출장비 내역이란 거 실제로 공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장관 측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국회에서 자료 요구가 오면 보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유류비도 오르고 비행기 값도 올랐지만 경비 총액은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훨씬 적다며 당당히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정부 논란은 매 정권 때마다 반복돼 왔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시작됐는데 전 정부, 현 정부 가릴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건 공개해서 지지부진한 논쟁은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과일에 설탕 시럽을 입힌 중국 간식 탕후루가 요즘 큰 인기입니다. 먹을 때는 참 좋은데 뒤처리가 영 골칩니다. 먹고 난 뒤 꼬치를 아무데나 버리는 탓에 거리 곳곳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급기야 탕후루 반입을 금지하는 노탕후루존까지 등장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저마다 손에는 탕후루를 들고 있습니다. 과일과 설탕이 더해진 달콤한 맛에 어른도 아이도 푹 빠졌습니다. 과일이 그냥 맛있기도 하고 설탕 코팅이 얇은 거는 또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서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탕후루를 먹고 나서 꼬치 처리가 영 고민입니다. 서울 홍대거리에서도 사람들이 탕후루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쓰레기 더미에 나무꼬치와 종이컵이 잔뜩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일부 뾰족한 꼬치는 쓰레기 봉투에 꽂혀 있습니다. 설탕 시럽이 발라진 탓에 파리 같은 벌레도 꼬입니다. 탕후루를 먹고 남은 꼬치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요. 들어보니 꼬치 부분이 굉장히 끈적입니다. 탕후루 가게들은 꼬치 수거통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꼬치를 잘 처리해 줄 것을 안내한다고 해명합니다. 이 집에서 산 거는 손님들이 갖고 와요. 이 물티슈 많이 드려요. 내 탕후루가 아니었어도 내 집 앞에 늘어지면 우리가 쓸어야지.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쓰레기에 골칩니다. 아예 탕후루를 들고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을 사양하는 노탕후루존 가게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저분하고 끈적끈 죽어오면 저는 막 아무데나 막 그래요. 사람들 신발도 밟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기를 갖다 놓고 그래야 되니까. 간식을 즐기는 자유만큼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뒷정리도 제대로 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명태나 한우 같은 우리 농축수산식품을 최대 60% 싼 값에 살 수 있는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은 대형마트입니다. 명태와 조기, 전복과 오징어 등이 가지런히 진열된 수산물 코너엔 할인 행사를 한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할인은 예전에도 한 30% 정도는 했는데 이번에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죠. 한우나 돼지고기, 채소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100g에 1,000원, 불고기는 2,000원,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주말에 식구들이랑 같이 먹을까 해서 장만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쩍 오른 물가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이번 달 28일까지 수산물 비축분을 푸는 등 직접 가격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가장 할인폭이 높은 건 수산물로 마트 자체 할인 30%에 정부 할인 30%를 더해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회원가입을 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 한 곳당 일주일에 최대 2만 원씩 깎아주기 때문에 만약 한 마트에서 2만 원을 할인받아도 다른 마트에서 구매하면 추가로 2만 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거는 한 50% 이상씩 오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도움이 되죠. 전통시장에선 농축산물은 3만 원, 수산물은 4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전통시장 배달앱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으로 매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6남매를 기르는 육아 콘텐츠로 구독자 250만 명을 끌어모은 미국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인 것처럼 연기했지만 실상은 자녀를 밧줄로 묶고 감금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41살의 루비 프랭키 씨는 6명의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하며 또래 주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8년간 콘텐츠 구독자만 2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영향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밤 아동학대 혐의로 돌연 체포됐습니다. 같은 날 12살 아들이 유타주의 한 집 창문을 빠져나와 이웃의 구조를 요청했는데 몸에서 테이프와 밧줄 등 감금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아들이 있었던 곳은 함께 체포된 프랭키의 여성 사업 파트너 집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발견된 10살 딸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도 잇따라 육아의 아이콘의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년 전 당시 15살이던 장남이 장난을 쳤다며 7개월간 벌을 주는 등 이미 학대 전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y bedroom was taken away for 7 months. I don't think our viewers know that. Sleeping on a beanbag since October. 또 막내 아들이 밖에 양말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And drop and give me 10. 1, 2, down further. Bring your butt down. 프랭키의 장녀는 자신의 SNS에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며 어머니의 체포 사실을 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오늘은 레전드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 최자 개코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스 인터뷰는 어떻게 예전에 해보셨나요? 처음이신가요? 지금 스튜디오 와서 앉아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오늘 엄청 효도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뉴스 채널에 우리 아들이 나왔다. 그동안 저희한테 드린 학비라든지 보답해드리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내셨는데 이 노래가 다시 소환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야오.
저희가 이게 14년에 발표한 거였거든요. 이 노래 여정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잠깐 그 주목을 받다가 좀 한참 한 2, 3년 후에 그 미국의 NBA 그 농구 게임 있잖아요. 농구 게임에서. 그 콘솔 게임. 네. 거기에 또 이제 배경음악에 삽입이 되면서 에야호가.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에서 이 노래를 또 좀 사랑을 받게 됐었어요. 그 코리안 힙합송 되게 좋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이제 16년에 그렇게 또 잠깐 주목을 받다가 저희도 잊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한 두세 달 전부터 그 저희가 이제 SNS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댓글들이 이 노래 너 노래 중에 에야오 지금 어떤 플랫폼에서 이게 인기 많은 거 알고 있냐 이런 거가 처음에 한두 개 오다가 계속 DM으로도 오고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후렴이 에야오니까 사실 특별한 언어가 아니고 그냥 의성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언어를 안 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다 이 노래를 들어주고. 혹시 두 분이 이 에야호 네. 한번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예, 예. 물론. 동전한 입조차 쉽고 일었어. 잠 못 들던 그때보다 조금은 일었어. 우리는 바보처럼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어. 넘어질 때마다 일었어. 다시 고쳤었지 이력서. 이 도시에서 멍 때리는 것조차도 사치 버릇처럼 내가 나를 착취해. 링마벨이나 고백이나 출첵 뭐 이런 노래들 만드실 때 어디서 영감을 좀 많이 얻으십니까?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길거리 그 압구정역 근처에서 걷다가 막걸리집 앞에서 음악을 주점에서 틀어놨는데 그 원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타 월드의 노래. 아니타 월드의 링마벨이 나오는데 거기서 야 이걸 샘플링하자. 그러니까 둘 다 딱 듣자마자 이 멜로디는 근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사람들 좋아할 것 같고. 그렇죠. 고백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노래는 이 명곡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 이제 군대도 이제 좀 있으면 가야 되고 좀 사회생활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것들도 많고 이런저런 좀 고민들이 많네. 이거를 우리가 20대 중후반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보자. 그러니까 딱 30 즈음에 힙합 버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였던 것 같아요. 네.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만큼은 애국가 같은 거다. 저의 20대로 한번 데려가 주실 수도 있습니까? 두 분이 한번 소환해 주시겠습니까? 이 노래를 살짝 한번. 나 핸들이 고장난 H1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세상이란 학교의 입학전. 나는 꿈이라는 봄을 찾아 유랑하는 해적. Sun like one piece and comes up and down. 억지로 26번째 미역국을 삼킨다. 두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 데뷔를 하셨죠? 99학번이거든요. 99학번이었고 둘 다 원하는 대학에 어떻게 운 좋게 한 번에 가게 돼가지고 우리는 하고 싶었던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잠깐 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였을 거 아니에요? 처음 랩을 접한 게? 맞습니까?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6학년 때 이제 처음 음악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형의 친구들이 그 당시 이제 IMF 터지면서 그 해외에서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 형들이 CD를 엄청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때 문화들을 가지고 오니까 막 저희가 느낀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우리나라에 없는 스타일의 음악이다. 그 당시에 TV 채널 중에 2번이 있었어요. AFKN. 뭐 뮤직비디오 잠깐 틀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 시간대가. Make me feel. 그때를 엄청 기다렸다가 이제 그 중에서도 힙합 음악이 나오면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VHS로 녹화해가지고 몇백 번 그냥 그
짧게 나온 진짜로 부분을 테이프 돌려보고. 늘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정말, 보고 예. 한국 가수들 중에도 그 당시에 정말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래퍼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초등학생 때 서태지 와이들이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서태지 와이드 선배님들도 인기가 있고 듀스 분들도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듀스 형들을 엄청 좋아하는. 지금 음악 배워서 들으면 다 따라할 수 춤내고, 있어요. 네. 춤도 따라하고 그 형들 패션부터 해서 막 형 되게 그때 앞서갔다고 느꼈었거든요. 올해가 아시겠지만 힙합이 태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하고 있죠. 캠페인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힙합 역사 그 중에 반을 같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서. 미약하게나마 저희도 지금 이제 25년간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음악 힙합 역사의 반 정도를 우리가 이 역사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너무 신기하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업으로 삼는다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오래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너무 좋으니까 해보자. 4년 정도 음악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알려진 노래 듣고 이런데 열심히 했는데 일종의 사기 비슷한 것도 있고 빚만 남았는데 그래서 음악한테 그때 잠깐 삐졌던 것 같아요, 둘 다. 최근에 공개한 앨범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 앨범에는 어떤 인생과 삶을 담고 싶었어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다이나믹도의 OST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발표된 부분까지는 내가 되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 너무 많네. 아, 내가 이런 힙합 언더그라운드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구나. 파트 1에서는 이병헌 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병헌 씨가 여기서 나레이션을 해주셨던 네,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그 민정이가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결혼식 때 저희가 축가를 불러드렸어요. 이병헌 형님도 마음 한켠에 보답을 해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약간의 빚이 있었다고 느끼셨을 그러니까 마음의 수 있죠. 빚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되게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팬미팅 콘서트 하시는 와중에 그거를 그 자기 스타일로 엄청 수정을 많이 계속 해주셨어요. 한 2시간 있다가는 이걸 넘겨야 되는데 정말 2시간 전까지도 수정해가지고 녹음을 보내주고. 독서실을 뒤로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여름 새벽에 우리나라 힙합에서 다이나믹 듀오는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그때 어떤 분이 저희를 무대에서 소개하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아 우리가 화석이구나. 최근에 저희가 쇼미더머니라든지 이런 좀 젊은 층에서 인기 많은 프로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쇼미더머니가. 전 연령대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뭐 최근에 조금씩 받고 있긴 한데 좀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또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3050을 위한 타겟팅을 한 그런 곡을 만들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힙합을 좋아했던 딱 그 세대 분들이 저희랑 같이 같은 걸 느꼈잖아요. 3050 분들도 이제 그냥 그걸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힙합을 해나가겠다, 50대, 60대가 돼도 해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강퇴 당하기 전까지는 은퇴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의 어떤 아니, 저희는 근데 하여튼 뭐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최고의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맑은 중부와 비가 내린 남부, 하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내일은 늦더위 속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먼저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남부와 제주에 최고 60mm, 서울 등 중부에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부산은 30도까지, 제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더위가 채식지 못하고 오히려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고요. 동쪽은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회 먹고 죽어라, 감옥에나 가라.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 국회의사당에 몰려든 유튜버들이 극단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회수만을 노리는 이들은 무심코 영상을 클릭한 시청자를 잡아놓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습니다. 상대 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정치의 실종이 우리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분열을 먹고 사는 극단 정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